안녕하세요. 뚜벅이의 가벼운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를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거죠? 먼저 국립 4.19 민주묘지 전경을 볼까요? 여기는 북한산 둘레길의 제2구간인 순례길에 있는 쉼터이자 전망대인데요. 안내판을 한번 훑어보고 묘지 전경을 감상해 보십시오. 민주 영령들이 반겨주는 것 같죠? 국립 4.19 민주묘지 안에는 혁명을 상징하는 횃불 조각 작품, 손을 높이 들어 관람객을 맞이하는 것 같은 상징문과 4월 학생 기념탑, 그리고 가지런하게 정리된 묘역, 그리고 4.19 혁명 기념관과 유형 봉화소들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4.19 혁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영구 집권을 꿈꾸기 위해 이승만과 자유당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이에 격분한 전국의 젊은이들이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고 외치다가 결국은 대통령까지 끌어내린 민중혁명의 결정판이었지요. 그러나 혁명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장면 정부는 1년여 후인 1961년 군사 반란을 일으킨 박정희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곳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국립 4.19 민주묘지 입구입니다. 민주성지 국립 4.19 민주묘지라고 선명하게 적혀있죠? 이곳은 국립 4.19 민주묘지 아닙니다. 손을 오므리고 있는 듯한 상징문이 보이는데요. 뒤로 보이는 웅장한 산이 바로 북한산, 즉 삼각산입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는 생각보다 면적이 제법 넓습니다. 연못과 참배로, 잔디광장 등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하기에도 편안하도록 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분향소 입구 옆으로는 연못도 만들어 놓았는데요. 연못 안에는 물고기와 함께 여름이면 아름다운 연꽃이 피며 곳곳에 의자를 갖추어 놓아 시민들이 민주 영령들과 함께 휴식처로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산 기슭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에는 1960년 4.19 혁명 때 희생된 분들과 부상자, 그리고 유공자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성역화 작업과 함께 국립묘지로 승격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유와 민주, 정의로 상징되는 4.19 혁명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국립 4.19 민주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학생혁명기념탑 전체 모습입니다. 뒤의 삼각산과 잘 어울리는 것 같죠? 화강암으로 만든 탑주 7개를 중심으로 주위에 수호자상과 만장을 두른 형태의 기념탑입니다. 중심에 있는 수호자상들의 모습을 보면 비장함이 엿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탑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60년 4월 19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혈관 속에 정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능히 던질 수 있는 피해 전통이 용서듬치고 있음을 역사는 증언한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한 수만 명 학생대열은 의교의 힘으로 역사의 쓰레바퀴를 바로 세웠고, 민주재단에 피를 뿌린 185위의 젊은 혼들은 거룩한 소신이 되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접동새 울음 속에 그들의 피 묻은 혼의 하소연이 들릴 것이요, 해마다 4월이 오면 봄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되살아 피어나리라. 젊음에 비장함이 묻어나는 글이죠. 오로지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와 정의를 위해 횃불을 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거룩한 희생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어 그대로 역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피로 얻은 그 민주주의의 숭고한 희생을 기성세대는 이어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군화에 짓밟히는 비극을 잉태합니다.
4.19 혁명의 희생자 묘역입니다. 묘역 안에는 고교생과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꽃봉오리조차 맺지 못한 중학생과 초등학생들도 20여 명이 넘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설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총질을 해댈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의 총질은 20년 후인 1980년 박정희의 후계자였던 전두환과 군인들에 의해 재현이 되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학살을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뻔뻔하게 큰소리를 치는 전두환과 그 일당들, 역사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묘들이 가지런히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앞에 보이는 건물은 유영봉안소로 4.19 때 희생된 분들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유영봉안소 내부입니다. 혹시라도 유영봉안소에 가시거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묵념을 한 다음 둘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있는 유영봉안소는 국립 4.19 민주묘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사진을 잘 보십시오. 희생자분들의 외침소리가 메아리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정 사진들을 보면 교복을 입은 학생이나 모자를 쓴 젊은이들이 많지요. 하지만 학생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과 넉마주의, 구두닦기 등 허드렛 일을 하던 힘없는 민중들도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을 민중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4.19 혁명기념관입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 정문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만날 수 있는데요. 아담한 2층짜리 건물로 지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안의 내용만큼은 아주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4.19 혁명 기념관 내부인데요. 해방부터 4.19 혁명까지 역사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승만 정권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1956년 선거에서 조봉암이 많은 표를 얻을 것 같자 부정선거를 저질러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 일당은 결국 1959년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 조봉암을 죽여버립니다. 1960년 86살의 이승만은 아직도 대통령을 할 기력이 남아있는지 이번에는 후계자인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또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자기가 죽으면 청해하던 이기붕이 대통령직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준비는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대구에서 야당 대통령 후보 연설이 결정되자 이승만 정권은 대구 시내 고교생들을 전원 학교에 출석하게 만듭니다. 시험이니 토끼 사냥이니 하면서 말이죠. 식민지 시대 교육이 아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고등교육을 받은 고교생들은 분개하여 교문을 박차고 나가 불의에 한가한 것이 바로 228 대구 학생의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선거일인 3월 15일이 다가오자 이승만 정부는 공무원과 경찰, 심지어 마을의 이장들까지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계획합니다. 사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 야당 참관인 축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실제는 정부와 공무원, 마을의 이장까지도 전부 자유당 사람들로 임명합니다.
마치 부정선거 종합세트를 보는 것 같죠? 3.15 부정선거는 전국의 국민들을 들끓게 했고 특히 마산에서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기까지 합니다. 마산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와중이던 4월 11일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릅니다. 체류탄이 눈에 박힌 채 말입니다. 분노한 마산 시민들은 또다시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마산 시민들의 의거는 곧바로 전국으로 번졌고 곧바로 4.19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4월 18일 고려대로부터 촉발된 대학생들의 시위는 다음날 대부분의 대학이 참여함으로써 혁명의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여기에 교수들까지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며 시위에 나섭니다.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시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연일 시위를 계속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음을 느끼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옵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승리를 거두는 위대한 순간이죠. 사진은 당시 피워보지도 못하고 총탄에 숨을 거둔 5명의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 중 단 한 명도 4.19 혁명 당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요직에서 기득권 운운하면서 대신 그 자리를 꿰차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